춥고 건조한 겨울철.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추위가 한풀 꺾여 주춤하다 싶으면 다시금 짙어지는 미세먼지 농도까지. 겨울철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데요. 요즘 같은 겨울 날씨에 코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축농증이라 불리는 부비동염인데요. 감기와 구분이 어려워 대부분 증상이 심해진 후에야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공기가 차고 건조하며 미세먼지가 많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미세먼지에 있는 세균이 들어오면 쉽게 부비동염이 발생하게 됩니다. 부비동염은 코 주위 머리뼈 속 빈 공간, 부비동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데요. 콧물, 코막힘과 함께 통증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코는 후각을 담당하며 호흡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숨을 쉬지 않고는 잠시도 살 수 없는 만큼 코 관련 질환으로 인한 답답함과 불편감은 아주 큽니다. 겨울철에는 대기가 건조하고 난방 사용으로 실내 습도가 낮아 코가 건조해지고 비염 증상은 더욱 심해지는데요. 또한 기온이 낮아져 감기에 걸리기도 쉬운 만큼 이럴 때 부비동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철, 코 건강을 위협하는 부비동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해야 하는지 온에어 닥터스에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외출하기 꺼려지는 요즘. 차가운 공기와 미세먼지로 하루도 편할 날 없는 우리의 코. 부비동염은 알레르기 비염과 함께 코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부비동은 코 주위, 얼굴 뼈 속에 있는 빈 공간으로 호흡하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때 내쌍의 부비동은 각각의 작은 배출 구멍을 통해 분비물의 배설과 환기를 도와줍니다. 이 배출구가 막히면 부비동 내에 농이나 분비물이 고이게 되어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부비동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축농증입니다. 부비동염은 증상이나 기간에 따라 급성 부비동염과 만성 부비동염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급성 부비동염은 감기 등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발생한 이후에 생기는데요. 4주 이내에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회복되는 경우 급성 부비동염이라 하고, 만성 부비동염은 급성 부비동염이 적절히 치료되지 않거나 염증이 반복돼 증상이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를 말합니다. 원인의 대부분은 급성 비염 이후에 세균이 비강으로 들어와 생기게 됩니다. 즉 바이러스 감염 이후 세균 감염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중 폐렴 면세상균이 소아와 성인에서 모두 가장 흔한 세균입니다. 이외에도 치아 감염으로 생기는 경우도 드물지 않겠습니다. 최근 대기오염과 식생활의 변화로 알레르기 비염을 앓는 환자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한 부비동염 환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환절기나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에 부비동염 환자가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급성 부비동염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7년 410만여 명으로 외래 진료 환자 수 중 17위를 차지하며 다빈도 질병에 속했는데요. 성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여성이 220만여 명으로 남성보다 조금 높은 환자 수를 보였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0에서 9세 어린이가 33.6%로 가장 많았으며 30대가 14.3%, 40대가 1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료 보면서 경험상 가장 불편해하고 오래가는 증상은 코막힘과 후비루로 인한 기침입니다. 부비동염이 다 나을 때까지 증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두통과 안면통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실제로 부비동염으로 인한 안면통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두통보다 훨씬 통증이 심해 진통제로도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비동염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코막힘과 누런색의 콧물,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후비루 증상인데요. 여기에 두통, 기침, 눈물, 귀막힘, 구취 등의 증상도 나타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는 부비동염. 헷갈리는 오해와 진실도 많습니다. 부비동염, 반드시 수술해야 완치된다는데 원장님, 맞는 얘기인가요? 정답은 X입니다. 당연히 반드시 수술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최근에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폴립이 있는 경우에도 수술적 치료보다는 내과적 치료를 권유하고 있고, 수술은 내과적 치료 이후 치료가 안 됐을 때 마지막에 하는 방법입니다. 부비동염 수술을 하면 수술 후 후각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원장님, 진실인가요? 거짓인가요? 정답은 O 맞습니다. 근데 절반만 맞습니다. 코안 위쪽에는 후각을 느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 세포에 부비동염이 있어 염증으로 인해 이미 손상이 되어 있다면 수술 후에도 후각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각세포에 염증이 없는 다른 부위에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 수술을 하여도 후각 손실이 일어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흔하게 앓는 비염이 바로 부비동염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요. 원장님, 맞는 얘기인가요? 정답은 O 맞습니다. 부비동염은 거의 비염 이후에 생깁니다. 비염 없이 부비동염만으로 단독으로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비부비동염이라고도 합니다. 평소 비염을 앓고 있다는 환자.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았는데요. 평소 비염이 있다고 들었는데 3개월 전부터 누런 코가 나와서 약을 먹고 있었는데 계속 누런 코가 나오고 기침이 나와서 내원했습니다. 미세먼지 있을 거나 꽃가루 있을 때 좀 많이 있었어요. 콧물 나오고 코막힘이 있고 노란 코가 있어서 밤에 깨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만성적인 코 질환 때문에 내원한 환자. 콧물, 코막힘에 수면까지 방해받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렇게 하얀 부분 보이죠? 예, 이쪽에 고름이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충동증이라 하고, 원래 정식 명칭은 부비동염이라 그래요. 물혹이 있어가지고 부비동염이 생기신 거예요. 근데 기간도 오래됐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야지 좀 좋아지실 것 같아요. 수술 안 하시면은 코안을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내시경 검사를 통해 코안의 상태와 부비동의 염증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단순 부비동 촬영을 통해 부비동 안에 액체가 있거나 뿌옇게 흐려져 있는 모습 또는 점막이 두꺼워진 징후 등으로 부비동의 염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현재 부비동염은 있지만 내시경으로 보았을 때 알레르기 비염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원인 치료 없이 부비동염만 치료하게 되면 다시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농성미루가 부비동에 가득 차 있고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폴립이 있어 약물 치료를 하여도 고름이 배농이 안 되어 자꾸 재발하는 상태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부비동염과 함께 알레르기 비염이 동반된 상황. 이런 경우 알레르기 비염 검사를 통해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 90여 종의 의심 항원들과 반응시켜 알레르기 여부를 진단하게 됩니다. 부비동염을 진단하는 여러 방법 중 내시경은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진단 방법입니다. 내시경을 통해서 점막의 색, 농성 비류가 나오는 곳, 폴립의 유무 등을 비침습적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시경은 단순히 노란 콧물이 있다, 없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가 부비동염이다, 아니다를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방사선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비중격 망곡증이나 비강 내 폴립이 있어서 그 안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 엑스레이나 CT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비중격 망곡증이나 부비동염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 부비동염은 항생제 등 약물 치료와 함께 비강 세척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 세척을 할 때는 미지근한 생리식염수를 한쪽 코로 넣어 다른 쪽 코로 배출시키는데요. 이렇게 하면 코 속에 고인 분비물이 씻겨나가 코가 시원해지고 또한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와 알레르기 비염의 항원 물질도 줄어들게 됩니다. 부비동염으로 충혈되고 건조한 점막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네블라이저 치료. 코 안의 점막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는 털인 천모로 덮여 있는데요. 코 세척과 네블라이저 치료를 하면 코 안이 촉촉해지면서 천모 운동이 활발해져 점막의 기능이 좋아지고 염증도 진정시켜줍니다. 급성이냐 만성이냐에 따라 치료가 다릅니다. 급성의 경우 적절한 항생제 투여와 병원 방문 시 드레싱을 통해 초기에 금방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만성의 경우에는 급성과 동일하게 항생제 치료를 할 수 있으나 동시에 원인 질환에 대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폴립이 있는 분이라면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치료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로써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폴립에 대한 수술적 치료, 흔히 말하는 부비동염 수술도 시행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만성 부비동염의 경우 수술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술로 부비동에 쌓여있는 膿과 염증을 제거해 막힌 부비동의 입구를 넓혀주는데요. 과거에는 잇몸 부위를 절개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출혈 및 통증이 컸지만 최근에는 절개가 필요 없는 내시경 수술로 수술 후 회복이 빨라지고 보다 안전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내시경 수술을 통해 폴립 등 막힌 부위를 제거하면 부비동에 고여있던 고름이 빠져나가고, 이를 통해 외부와 공기가 잘 통하게 되면 점막도 정상적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최근 부비동 내시경 수술이 발달하면서 부비동염 수술에 대한 부담은 적고 수술도 정밀해졌습니다. ESS라고 부비동 내시경 수술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내시경을 통해 병변을 확인하고 기구를 통해 병변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술은 내시경을 통해 물혹이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물혹을 제거하고 고여있는 고름을 배농하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부비동염 수술의 핵심은 얼마나 배농이 잘 되게 하느냐에 있습니다.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로 증가하고 있는 부비동염 환자.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나 천식이 동반된 경우에는 재발이 잦고 장기간 치료에도 잘 호전되지 않는데요. 부비동염은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진행되고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비동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합병증은 특히 소아에서 중이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기면 치료도 길고 경우에 따라서 중이염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비동염은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농성 비루가 넘어가는 것을 방치해서 기관지염, 폐렴 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주변 구조물, 눈이나 머리 쪽으로도 2차적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이 생기면 바로 3차 병원으로 가서 집중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비동염 예방에 좋은 생활 수칙으로는 먼저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와 함께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비동염의 원인이 되는 비염은 제때 치료하는 게 좋고,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너무 춥지 않게 적절한 체온 관리를 해야 합니다. 부비동염 예방에 좋은 음식으로 국화차나 우엉차, 도라지, 고구마, 양파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와 함께 신선한 채소나 과일 등의 자연식을 섭취하는 게 좋고요. 또한 균형 있는 영양을 섭취하셔서 면역력을 높이는 게 도움되겠습니다. 부비동염은 보통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이전에 코감기, 비염 등의 증상이 있다가 생기기 때문에 평소 부비동염에 자주 걸리시는 환자분이시라면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비염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신다면 부비동염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부비동에 생기는 염증, 부비동염. 누런 콧물과 코막힘, 통증까지 느껴지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삶의 질 또한 낮아지게 만드는데요. 발병하면 빠르게 치료해서 만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겨울철. 평소 코 속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비염과 감기를 철저히 예방하는 노력으로 부비동염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코 건강 지켜내세요.